자, 합법과작문 2026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6번의 1번 선지 볼게요. 자, 자료 활용 문제죠. 자, 만원권 지폐를 보신 적 있나요? 하고 자료를 제시합니다. 자, 이런 전략은 이제 흥미유발 전략이죠. 36번 1번 보면 친숙한 소재를 이용하여 1월 오봉도를 소개하기 위해 기억의 자료 1 이렇게 실물 만원권 자료를 활용하였다.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에 3번 자, 목소리를 높이는 건 준언어적 표현 전략이 맞죠? 자, 그런데 발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 그림 속에 요 그림이 1월 오봉도입니다라고 해서 발표 대상을 강조한다. 이렇게만 써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오히려 특징이란 말이 들어가서 잘못된 선택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이 그림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가 시작됐는데 35번에 2번 보면 발표 내용의 제시 순서를 안내하면서 발표를 진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문 중간에도 보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이 다음엔 이런 얘기 하겠다 이렇게 제시 순서를 안내하는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6번에 2번 1월 오봉도에 그려진 자연물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의 자료 1을 활용하겠다. 자, 여기를 보시면 해와 달, 산, 소나무, 물이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이죠. 자료 1에 해와 달, 산, 소나무 이런 거를 활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에 3번 선지 자, 아래로 조금만 내려볼까요? 대응시키기 좋게. 자, 1월 오봉도의 조형적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 2를 활용하였다. 자, 조형적 구조를 선으로 나타냈다고 했죠? 자, 실제로 자료 2를 보면 이렇게 요 만원권에 있는 그림 확대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삼각형과 직선으로 표현했으니까 자, 36번에 3번 조형적 구조를 보여주었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6번에 4번 1월 오봉도의 구조가 시선을 그림의 중앙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자료 2를 통해서 활용하겠다. 자, 지문에 발표해보면 그림을 본 사람의 시선을 가운데 중앙에 위치할 주인공에 주목하게 됩니다. 라고 했죠. 자, 리을의 자료 2. 아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으네요. 그죠? 자, 그 다음 35번에 1번 질문을 하고 반응을 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한다. 자, 청중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청중의 대답 또는 뭐 반응을 보고 할 수 있죠. 자, 주인공 누구일까요? 하고 대답을 들으면 내 왕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반응 확인하는 과정 맞습니다. 자, 36번에 1, 2, 3, 4가 다 맞으면 5번은 뭐가 잘못된 거겠죠? 자, 5번에 보면 1월 오봉도가 없으면 왕이 위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 3을 활용한다 했는데 자, 미음 자료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1월 오봉도는 그 자체로는 미완성이고 중앙에 왕이 있어요.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있어야 1월 오봉대도 완성된다. 그러니까 1월 오봉도가 없으면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없으면 1월 오봉도가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36번에 5번은 잘못된 선지입니다. 자, 그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왕의 그림을 가운데 놓고 그 뒤에 배경으로 1월 오봉도를 놓은 거죠. 그래서 1월 오봉도가 없으면이 아니라 왕의 그림이 없으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다 찾았는데 35번에 4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역시 지문에 없고요. 그 다음 발표 내용에 대해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 자, 발표 마무리에 어떻게 끝났나요? 우리 각자 인생이라는 배경 앞에서 주인공이 우리도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내용 잘 이해했니? 이런 느낌이 아니죠? 자,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대화를 들은 학생 반응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학생 1. 얼마 전에 왕의 행차를 재현한 행사를 관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왕의 뒤편에 그림이 있어서 그 이유가 궁금했고 발표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유익했어. 자, 여기 참치가 1번 학생 7.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의 효용. 효용이란 게 쓸모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익했어 라는 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7에 4. 자, 학생 1. 자, 학생 2는 일단 빼고요. 학생 1. 발표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 발표 내용의 문제점을 뭔가 지적해야 되는데 유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 2까지 볼 것도 없이 학생 1에서 지금 일단 틀린 게 확인이 되네요. 그 다음에 37에 5.
학생 1과 3은 모두 발표 내용을 기존 경험을 떠올린다. 자, 여기 얼마 전 왕의 행차를 본 적이 있다. 이게 기존 경험 떠올리기죠. 자, 그래서 학생 1만 봐도 4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럼 학생 2. 자, 중국 사신 맞이할 때 일여로봉들 주제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발표에 들은 것과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요거 아까 답은 이미 찾긴 했는데 학생 2는 분명히 발표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또 자료를 내가 좀 더 찾아봐야겠어라는 건 추가적 정보 탐색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37의 3번 학생 3은 배경시과 발표 내용을 결합하여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다. 뭐뭐인 것 같아. 이런 형태의 문장이 보통 추론이죠. 자,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38번부터 4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8의 1.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와 의미를 설명한다. 우선 용어는 식품 사막이겠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아랫줄에 미리 쌤이 형광펜 권았는데, 자, 뭐뭐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서 의미 설명했고요. 그 다음 38번의 2. 출연자를 소개하며 다른 방송이라니. 방송에서 다룰 내용을 제시한다. 자, 군청의 정책 담당자가 출연자고, 식품 사막 현황과 해결 방안이 다룰 내용이죠. 자, 이런 문제는 뭐 그냥 바로바로 선택지 해결하고 가야죠. 자, 그 다음 38번의 3.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언급한 뒤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거 요 문장입니다. 군에서 이동식 장터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가 관련 정보 요청이죠. 자, 38의 4. 자, 추측을 질문의 형식으로 드러낸다. 자, 이 부분인데요. 신선식품을 공급할 수 있으니 주민들의 반응이 좋겠는데요. 좋은지 안 좋은지 취재한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좋겠는데요 라고 추측을 한 거고 그 추측을 뭐뭐인데요 라고 질문의 형식으로 드러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38의 5. 출연자의 발언에서 제기된 문제. 자,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식품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일부를 재진술하다. 자, 재진술이라는 거 앞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게 재진술이에요. 그런데 진행자는 그렇군요 라고 막 이렇게 해서 상대방 의견에 동의만 구했기 때문에 자, 38번의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39번 A와 B로 묶인 문제인가요? 자, 우선 A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방송을 보고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자, A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전달한 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연 설명을 한다. 자, 학생 2가, 자, 이동식 장소에 육류와 생선이 부족하대라고 하니까, 자, 아닌데? 냉장 설비가 있다고 했는데, 너 신선식품 부족하다는 거 맞아? 이유 좀 설명해봐. 해서 의문 제기, 부연 설명 요청.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A에서 학생 3, 학생 2의 말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예측한다. 자, 여기 영양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문장 보이네요. 자, 이번에 39번에 3번. A에서 학생 1과 2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학생 3의 제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신선식품을 넉넉히 실어달라고 건의하는 게 어때? 라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서 자, 방송에서 예상 확충하다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일단 학생 1은 반대. 이쿠. 자, 화면이 갑자기 꺼졌었지요? 갑자기 한글 그 화면이 다운돼 가지고 다시 실행하느라고 지금 잠깐 화면이 이상하게 끊어졌을 텐데요. 자, 하던 설명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생 1은 일단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용되지 않을 것 같아라고 반대를 했고요. 자, 학생 2도 내 생각도 그럴 것 같아. 이 말이 뭔가요? 나도 반대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이유로 학생 3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 했는데 일단 각기 다른 이유로 특별히 나타난 것도 없고 무엇보다 틀린 이유는 두 학생 모두 학생 3의 의견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자, 39번에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 B 부분 볼까요? 자, 39번에 4번. B에서 학생 3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학생 1과 학생 2의 동의를 구하면서 제안의 효용성을 언급하고 있다. 자, 찾아가 보는 건 어때? 직접 해보면 더 설득력 있는 건의를 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동의,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건의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의 제안이 쓸모 있다, 효용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자, 39번에 5번. B에서 학생 1과 2는 모두 학생 3의 제안을 수용한다. 자, 여기 찬성이야, 좋아. 이게 수용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거, 직접 이용을 해보면 또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라고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나눈 대화를 가지고 글을 써봤는데요. 자, 이제 글을 쓴 후에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는 과정이에요. 자, 41번은 그렇게 점검하는 유형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이렇게 방송과 학생들의 대화 사이에서 오고 간 내용을 가지고 이제 40번 문제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게 41번이 먼저 보이니까 요거부터 해봅시다. 자, 41번에 1번 A가 건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가? 그래, 그런 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동식 장터나 육류가 생선 등의 식선을 넉넉하게 공급하지 못한다는 걸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겠다. 자, 그래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죠? 이런 거 그냥 찾기만 하면 되죠. 눈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B, 건의 내용에 근거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신선식품 사전주문 시스템 이용 의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겠다. 자, 여기 있네요. 마을 주민 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더니 쓰겠다는 주민이 47명.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자, 근거가 됩니다. 자, C. 자, 실현 방안 제시했는가? 신선식품 사전주문 시스템 실현 방안으로 마을 대표를 통해보자. 자, 여기 있네요. 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은 어려우니까 마을 대표를 통해 미리 이번에 올 때 이런 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자, 41번에 5번. 기대 효과요. 자, 건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보다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써보면 좋겠다. 자, 건강한 삶이란 말은 딱 이렇게 떨어지게 보이진 않는데 용어 중에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식품을 사면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요 부분 용어를 건강한 삶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0번의 D가 지금 보이질 않네요. 자, 40번이 아니라 41번에 D. 자, 주민들이 대량으로 식품을 구매했을 때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를 제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문 잘 보세요. 이동식 장터의 집까지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 이동식 장터가 운영되는데 딱 한 번만 운영돼서 주민들이 그 이동식 장터 올 때 한 번에 식품을 많이 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주민들이 대량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한 방법이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가 아니라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 때문에 그 이동식 장터 때문에 주민들이 그날만 한번 물건을 많이 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자, 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써놨는데요. 자,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를 제시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량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건의한다. 자, 다시요. 마을에 이동식 장터가 한 번 와요. 한 번 오면은 그날 주민들이 가서 불편한데도 물건을 엄청 사와야 돼서 들고 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건의하는 거예요? 이동식 장터에서 산 물건을 집까지 장바구니로 운반하는 서비스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거죠. 자, 그래서 41번에 4번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40번 문제. 화면이 좀 복잡하죠? 왜냐면 방송, 보고, 학생, 대화, 듣고, 그 다음에 선지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라서 좀 화면이 지저분합니다. 자, 집중 바짝 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40번에 1번. 식품 사막 지역에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담당자의 말이 요 부분이죠. 자,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학생 3이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신선식품을 좀 넉넉히 실어달라고 말해보자 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혀요. 그 내용이 다해서 식품 사막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다해서 보면은 학생의 건의가 두 가지가 있죠. 사전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다해서 식품 사막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넉넉히 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돼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0번에 5번 선지 먼저 볼게요.
자, 이동식 장터의 운영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담당자의 말이 있죠.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예산을 내가 점진적으로 확충하겠다라는 담당자의 말과 그 다음 학생 1이 방송에서 예산을 확충한다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라는 학생 1의 의견이 다해서 이동식 장터를 정식 운영해야 할 필요성으로 제시되었다. 역시 이것도 다 지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적절하지 않지요. 자, 예산에 대한 의견이 이동식 장터의 운영의 필요성으로 이렇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자, 식품 폐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담당자가 말한 장면이 있어요. 자,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식품 폐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담당자 한 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생 1이 언급한 거. 그러면 미리 주민들의 주문을 받아 차량에 싣고 가보면 어떨까라고 의견이 다해서 신선식품 사전주문 시스템에 대한 기대효과와 함께 제시되었다. 쌤이 지금 화면상 다를 다 쓰진 못했고 자, 여기 다의 이문단에 보면은 이런 건의가 있죠. 신선식품 사전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식품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40번에 4번이 맞는 이유. 자, 방송 관계자의 말과 학생의 의견, 그것을 글에 이렇게 반영한 부분이 있는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 4번 스택지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남은 스택지 좀 볼게요. 자, 40번에 2번 이동식 장터를 시범 운영 중이라는 담당자의 말이 있죠. 자, 지문 속에 있었는데요. 여기 있네요. 올해 초부터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언급한 의견. 자, 방송에서 이동식 장터를 시범 운영 중이라 했으니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의견이 자, 다해서 주민과 군청의 갈등 해소에 절충안이다라는 내용은 글에 나타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으로 40번에 3번.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담당자의 말. 자, 여기 자, 미리 나와 기다릴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라는 이 담당자의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 그 말을 보고 학생이 뭐라고 했나요? 자, 실제 주민의 만족도가 어떤지 사전주문 의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죠. 그것이 다해서 장바구니 운반 서비스가 왜 타당한지의 근거로 제시하겠다면 이건 또 잘못된 얘기죠. 자, 그래서 40번은 이 4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다. 그래, 그 의견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고쳐쓰기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의 사문단의 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게 원래 쓴 글이 요거예요. 그리고 요 글을 의견에 따라 고친 게 현재 다의 사문단입니다. 자, 뭐가 바뀌었는지 눈으로 쭉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학생의 의견 좀 볼까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일부 내용은 삭제하거나 순서를 좀 바꿔야겠어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학생 3은 건의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얻게 될 이익도 좀 내용상 추가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선지 대응시켜 볼게요. 자, 우선 위아래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은 원래 총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던 글이었는데 지금 이동식 식품 장터가 오아시스가 저희의 건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1번 문장이 바뀐 글에선 제일 마지막으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이 지금 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요 3번째 문장은 약간 글 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초고에 있던 2번째 문장. 자, 요 부분은 아예 다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쌤이 형광펜 거놓은 요 부분은 원래 없었는데 좀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연결시켜 볼게요. 자,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의의 수용을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내용이 삭제되진 않았죠? 위치만 변경됐죠? 자, 그 다음 42번에 2번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해 건강하게 살 권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문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거놨잖아요. 건강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 중요합니다. 라는 문장은 아예 삭제되어 버렸죠. 자, 그 다음 42번에 3번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 군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가했다. 자, 노란색으로 거놓은 바로 이 문장이 원래 초고엔 없다가 새로 고친 글에서 들어온 거죠. 군청 행정운영의 신뢰가 두꺼워질 거다라고 이익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42번에 4번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 사막 지원 심각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긴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 신선식품을 공급하고 운반 서비스 제공하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식 운영될 이런 문장이 좀 보이는데 그것이 식품 사막 지역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5번.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국민들이 지금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은 원래 초고에도 있고 위치가 바뀌었을 뿐 요 고친 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추가됐다고 할 수는 없죠. 초고와 글에 이미 모두 언급된 걸 위치만 교체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세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43번 먼저 풀고 갈게요. 자, 43번은 뭐 지문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 형광펜만 눈으로 쭉 보세요. 먼저 청바지라고 하는 어떤 일상생활의 사례를 하나 제시했죠. 그걸 통해서 이제 물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런 얘기 하다가 이 문단에서는 그것이 이제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면 그 다음 이제 3문단으로 가면 이 물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서 43번에 2번에 써 있듯이 물발자국의 개념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서술한다.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화살표 흘러가는 것처럼 내용이 점점 단계별로 확장되는 과정을 글의 전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지금 특별히 뭐 함정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글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자, 눈으로만 보세요. 1번, 3번, 4번, 5번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틀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4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자, 43번 먼저 풀었고, 이번엔 44번과 45번을 풀어볼 건데, 먼저 45번 그래프 분석, 그 자료 분석 문제부터 해볼까요? 자, 왼쪽에 써 있는 글에서, 아, 좀 아쉬워. 이런 자료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거라고 했죠? 자, 45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2를 활용하여 청바지 한 벌의 단계별 물 수용 수치를 통해 자, 여기죠. 그대로 이렇게 다양한 과정에서 3781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구체화한 내용을 1문단에 추가한다. 자, 모든 단계에서 물이 사용된다라고 1문단에 써놨는데 좀 독자가 어느 정도 물이 드나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자료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맞고요. 자, 이번엔 기억-2를 활용하여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난 내외부 물발자국 비율이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자원 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 자, 지문의 이 문단에 보면 수자원 의존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자원 정책을 마련해야 돼.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독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물발자국의 수치 차이가 있다라는 자료를 넣어주면 아, 국가에서 이렇게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 물 정책이 필요하구나라고 독자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 문단에 추가하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먼저 해볼게요. 눈에 보이는 자료가 있으니까.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하여 국의 수자원 의존도의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자, 여기 보면 국의 수자원 의존도를 파악하다라는 지문의 내용이 있죠. 자, 그것이 탄소 배출 증가 및 에너지 가격 폭등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의 수자원 관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할 수 있는 방안. 자, 여기 디귿의 전문가 인터뷰에 그 말이 보이죠? 그러면 국가별 특성에만 수자원 정책 마련에다가 전문가 인터뷰 자료를 좀 더 활용해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거니까 45번에 5번도 잘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에 4번이 이제 답인데요. 이게 약간 좀 까다로워요. 함정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찬찬히 풀어보면 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지문을 이렇게 썼어요. 자, 우선 이 부분 45번에 4번에 이 문장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자료 볼게요. 기억-1과 니은을 활용해서 청바지의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 그럼 우선 그래프를 보면은 청바지의 유통 및 사용에 사용되는 물이 867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지문에 보면 수입 제품을 소비할 때 유통, 사용, 폐기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청바지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인 거예요. 자, 그걸 고려했을 때
수자원 부족 국가가 청바지 수출량을 늘리면, 자, 이 말은 곧 수출국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수출국은 그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물론 지문과에서 관련 정보는 다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인과관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 앞의 내용은 수입국에서 그 유통 및 사용에 867의 물을 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뒤의 내용은 자, 수출국에서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뒤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지요. 그렇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수출국에서 이제 뭐 물건을 만들다 이렇게 물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그 나라 국민의 생존을 빼앗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수입국에서 물을 쓰는 거랑 수출국에서 물을 쓰는 거랑 그 두 개가 수출국이 물이 적어지는 이유는 아니죠. 그죠? 수출국이 물 스트레스가 적어진 이유가 수입국에서 물을 쓰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것이 인과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5번에 4번은, 이게 조금 추론을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45번에 3번. 니은을 활용하여 한 국가의 소비가 타국의 수자원에 끼치는 영향. 자, 이거죠? 그 나라 국민의 필요한 물마저 뺏을 수 있다. 라는 거요. 자, 타국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3문단에 추가하겠다. 자, 한 국가의 소비가 제품을 생산 다국가의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자원 고갈을 초래한다. 라는 내용을 자, 연결시켜서 45번에 3번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자, 44번 문제는 좀 간단하죠. 자, 두 가지. 독자가 아는 것의 의의가 뭔지를 먼저 밝히고, 그러니까 물 부족 문제를 왜 독자가 알아야 되는지 밝히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글을 끝내자. 자, 딴 거 떠나서 요것만 해볼까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과연 글에 있는가? 자, 5번은 여기 가지고 있는 옷을 아껴 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번 보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일상에 대한 얘기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굳이 맞추자면은 소비를 할 때 물발자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자, 일단은 2번 조금 보이고요. 자, 3번. 자, 3번은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거 일상으로서 보기 어려운 범위죠. 자, 4번. 자, 앞으로 물발자국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자. 이것도 행동의 방안은 아니죠. 그러면 일단은 44번에 5번이 그나마 가장 일상의 행동으로 괜찮은 방안이고요. 거기다 이제 독자가 의의가 어떤 건지까지 연결시켜 보면 자, 이 부분이 의의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 물발자국이 뭔지 아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이 소비가 다른 나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것이 45번에 5번이 적절한 이유입니다. 44번에 5번이 답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